자, 우리 세무조정, 주요 세무조정 있어요. 자,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 있잖아요. 이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예제도 넣어놓고 했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이게 사업장이 2개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계산에 복잡한 것 뿐이지 시험 문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형으로 이렇게만 정리했고요. 자, 올해 접대비 관련 중요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한도의 기본 한도가 중소기업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400만 원이었잖아요. 3,600으로 바뀌었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3,600 너무 잘 바꿨어요. 경기 진작을 위해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많이 술 퍼먹으라는 얘기죠. 어쨌든 대기업은 말고 중소기업은 3,600이고요.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수익 금액이 예전에 0.2%, 0.1%, 0.03%였잖아요. 0.3%, 0.2%, 0.03%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00억까지 옛날에 2천만 원 해줬거든요. 지금 3천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한 1천만 원 정도 술 많이 파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0.3%, 0.2%. 개인 법인 똑같이 바뀌었어요. 일반 기준은 1,2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일반 기준은.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요. 거기 무슨 얘기냐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이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어느 사업장은 감면을 받고 어느 사업장은 감면을 받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접대비 한도는요. 사업장별로 주는 게 아니에요. 접대비 한도는 사업자별로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공동사업장은요. 사업장별로 줘요. 공동사업장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안분을 해야 돼요. 사업장별로 접대비 한도를. 우선 어떤 안분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기본 한도 안분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한도 수익 금액이 각각의 사업장에 잡혀 있겠죠. 80억, 120억이에요. 그럼 4대 6으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이라고 가정하면은 3,600이 전체 한도잖아요. 3,600을 40%, 60%로 가르면 1,440, 2,160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일반 기업이다 라고 하면 1200이잖아요. 이걸 4대 6으로 나누면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금액에다가 이제 곱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수익 금액을 어느 놈부터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율이 달라지겠죠? 그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방향은 2개 있는데 A 사업장부터 선택한다. 이렇게 나오면 깔끔한 거죠. 근데 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러면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그냥 여름 표현으로 개노가다죠. 개노가다. 그런 걸로 시키진 않아요. 교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 3번은요. 그렇게 사업장별로 했는데 어느 사업장은 한도 초과가 나오고 어느 사업장 미달이 나오잖아요. 통산 없어요. 브렉다운 했기 때문에 통산은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은요. 수익 금액 100억 초과하는 경우는요. 그 우선순위를 아까 이미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 있고요. 동그라미 5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동사업장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주자 1인별로 한도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사업장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6번은 그냥 보세요. 자, 넘기시고. 자,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 기부금이 올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월 된 공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된 것부터 적용하는 게 있는데 그건 법인세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법인세 가서 많이 연습하고요. 자, 우리 소득세에서도 바뀐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바뀐 거 우선 개정을 먼저 보면요. 자, 현물 기부 있죠. 예전에 법정 기부금은 장부가액이었었잖아요. 이제 개인 사업자는요. 무조건 둘 중 큰 거예요. 법정이든 지정이든 뭐든 간에 개인 사업자는 둘 중 큰 거로 가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와서 자, 개인 사업자는요.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경비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기부금은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소득만 있으면 세액공제 안 돼요. 무조건 경비 처리하셔야 돼요. 근데 사업소득 플러스 알파 다른 소득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복잡한 케이스죠. 경비 처리할 수도 있고 나머지 잔액을 다른 소득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하다. 자, 기부금 한도 계산 있죠? 자, 기부금 한도 계산은요. 우리 법인세법과 달리 종교단체에 지출한 것과 그렇지 않은 기부금으로 나누어서 한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은 개정된 내용인데 개정 표시가 죄송한데 안 되어 있는데요. 2월 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당해 과세 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예전엔 당해 거 먼저 하고 나중 옛날 거 끌어왔죠. 이제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한도 계산은 거기 공식에 보면 법인은 50% 한도하죠. 하지만 개인은 100%예요. 100% 법정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0%고 지정 기부금 있죠. 그래서 거기 일반적으로 10%. 근데 종교단체 외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으면 20% 추가 더해준다. 자, 공식을 백날 봐도 연습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사례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례 1번의 제목이 기부금 간접법이죠.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사례 2번의 제목이 기부금 직접법이에요. 둘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기부금은 한도 계산한다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기부금 한도라는 건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 한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소득이라는 게 기부금 내기 전의 소득을 얘기하겠어요? 기부금 낸 이후의 소득을 얘기하겠어요? 기부하기 전의 소득인 거야. 거기에 100%, 20, 30%, 10%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기부하기 전의 소득. 그러면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기부금을 경비에 처리해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비 처리하기 전으로 다시 돌려놓는 거죠. 실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경비 처리하기 전으로 나온 적이 있어. 그러면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기부금이든 법정기부금이든 일단 더해놓는 이유가 경비 처리하기 전으로 돌려놓는다. 대신에 법정기부금은 모든 기부금을 비용 처리하기 전으로 돌려놓는 거고 법정기부금 끝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할 땐 법정기부금은 경비 처리된 이후, 지정기부금은 경비 처리되기 전에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률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갑시의 사업소득을 계산해 달래요. 당기순이익이 제시되어 있고요. 2월 결손금 내역이 있어요. 2008년분은 안 되는 거죠. 19년분은 가능한 거고.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비용 처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자, 그럼 기부금 한도 계산을 위해서는요. 먼저 기준소득 금액이 필요하죠. 만약에 이 중에서 비지정 기부금이 있다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기준소득 금액에 반영을 해야 될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교에 지출한 장학금은 법정 기부금이에요. 요건 법인세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거 있죠? 요건 지정 기부금이에요. 지정. 그리고 이 지정은 일반 지정 기부금이에요. 자, 사업자 본인이 지출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가능해요. 대신 이때는 나이 요건은 보지 않아요. 나이 요건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지정 기부금이고 종교단체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준소득 금액에서 비지정은 없으니까 당기순익 1억에서 이제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경비 처리가 다 된 거잖아요. 다시 다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정 기부금 2,000을 더하시고 지정 500, 1,500 다 더하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봤던 2월 결손금 있잖아요. 걔는 다시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월 결손금 2,000을 빼세요. 그러면 왜냐면 2월 결손금을 빼는 이유는 세금 먼저 내고 기부하라는 얘기죠. 세금도 낼 돈도 없는데 무슨 기부부터 한다.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공동체 의식이. 그래서 1억 4천에서 2천을 빼면 기준소득은 1억 2천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해요. 어차피 브레이크다운 해야 되니까 법정 그리고 지정 있죠. 이 지정은 두 개로 나뉘는 거죠. 일반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 기부금은 총 2천만 원이 있고 여기 지출액을 본다면 일반 지정 기부금은 500이 있고 종교단체는 1,500이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한도를 적용해야 되겠죠? 자,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1억 2천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1억 2천. 여기에 법정은 100%가 되는 거죠? 그럼 한도 1억 2천. 그럼 한도 초과는
안 나오는 거죠? 없어요. 자, 이제 지정기부금 한도를 볼 텐데, 자, 1억 2천은 법정 기부금을 그리고 지정기부금을 경비 처리하기 전에 소득을 얘기하죠. 이제 지정기부금 한도를 계산할 때는 법정기부금 경비 처리한 후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법정기부금 경비 처리된 거는 송금 인정된 2천까지. 이거에 원래 10%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 종교단체 기부금만 있으면 10%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11조. 그렇죠? 10%만 해라. 그랬다가 종교단체 외가 있으면 내가 추가로 더 해줄게. 그래서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얼마 있니? 했더니 500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거에 20%를 한도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1억에 20%. 그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5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한도는 1000만 원에 500, 1500이 한도가 되는 거죠. 근데 지정기부로 지출한 건 2000만 원이 있는 거죠. 그럼 한도 초과는 500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사업 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아까 당기순이익 1억에서 한도 초과 500을 더한 1억 500이 한도 초과가 되는 거죠. 자, 뒤에 직접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접법은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요건 당기순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발생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요 2천만 인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기부금이 아직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경비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똑같은 거야. 이게 구조만 보자는 거지. 우리가 기준소득 금액이 1억 4천이었잖아요. 맨 처음에 당기순이익이. 근데 이 소득 자체가 경비 처리가 안 됐으니까 제대로 된 거지. 여기서 뭐만 빼면 돼요? 이월결손금만 빼면 되죠. 그러면 1억 2천 똑같이 움직인다고. 이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얘 다 똑같고 얘는 1억 2천에서 출발한 게 되겠죠. 그런데 경비 처리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요 2천 경비 처리해줘서 가면 똑같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나중에 사업소득 금액만 계산한 것만 좀 조심해서 한번 볼게요. 사업소득 금액은 얘는 1억 4천이었잖아요. 근데 아직 경비 처리 안 된 법정기부금은 2천 안 돼서 경비 처리가 될 것이고 지정기부금 얼마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1500 한도로 인정이 되는 거죠? 요거까지만 경비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하고 그 값은 똑같단 말이에요. 1억 500.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직접법 간접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